네, 뜨는 산업에 올라타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폰 자율주행 새 삼형제를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허 부장님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메타버스와 스마트폰, 자율주행에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채팅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다 하나씩 적어주시면 이 메타버스와 스마트폰 자율주행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는 곳에서부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죠. 굉장히 뜨거운데 앞으로 이 메타버스의 시장,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어떻게 누리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우리가 닌텐도 위라는 게임을 할 때도 뭔가 손에다 쥐고 했었죠. 근데 그 다음 버전이 얼굴에다가 무언가를 씁니다. 얼굴에다 무언가를 쓰고 손에다 무언가를 쥐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19가 발발되면서 집에서 게임도 하고 창 던지기, 탁구, 테니스, 골프 못하는 게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게 TV 화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내가 직접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일종의 가상현실 세계의 끝판왕이 메타버스다라고 보시면 이 XR, 이 가상 혼합 현실을 누릴 수 있는 기기에는 무엇이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집에서 무언가를 할 때 제어를 무엇으로 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불을 껐다가 켰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미리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좋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도 올해 출하량이 전년 대비 늘어난다고 해도 내년도도 올해만큼은 유지해주지 않을까에 대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최신식 자동차가 아니라 적어도 5년, 연식이 5년 이상 된 차량을 타시는 분들께서는 내 자동차 화면에 후방 카메라 정도는 하나씩 다 있으실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최신인 자동차는 어라운드 뷰라고 하는 좌우 앞뒤를 다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를 또 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라이다 기술이나 카메라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될 텐데 이 세 가지 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러면 얼추 저도 방금 단어를 썼는데요. 네. 보십시오. XR 기기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 그 공간에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XR 디바이스, 기기 한 대당 적어도 카메라 모듈이 5대 정도는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IoT, 사물 인터넷을 넘어선 AI와 IoT를 결합해서 AIOE라고 합니다. AI 플러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다 합니다. 네,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휴대폰 시장도 폴더블 폰 시대의 개막으로 일정 부분 올라섰는데 이 시장도 아직까지 피크아웃은 아니다.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화소, 고화질, 카메라 모듈과 렌즈 개수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어라운드 뷰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내년 기준으로 2.6대, 2.7대 정도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다가 앞으로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최소 5대에서 6대의 카메라 모듈이 차량 한 대당 탑재되어야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의 발제를 통해서 이 카메라 모듈에 조금 집중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해봤던 신기술, IoT나 이러한 카메라 기능을 통한 신기술 중에 신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운전을 할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셨을 겁니다. 속도도 나오고요.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있다고도 알려주고요. 안전벨트를 하라거나 아니면 앞에 차량이 있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는데 이제는 차선을 인식하고 나서 화살표까지 내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여기서 우측 출구로 빠져야 됩니다라는 화살표가 내가 보고 있는 유리 앞에 내가 보고 있는 도로에 화살표가 그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는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AR HUD 그런 기술들을 좀 보면서 참 대단한 기술이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 최 부장님과 이 부장님께서는 최근에 내가 경험해 보았던 IoT 기술이나 이거는 신기한 신기술이다라고 느끼셨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직접 경험한 것만입니다. 네, 경험한 거예요. 그 AI 음성 인식 요즘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 진이라든지. 그쵸. 네. 네. 그런 건 해봤습니다. 음식점에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집에 사는 건 음식점에 아니고. 있는 걸 불러봤다고요? 음식점에 그 노래를 이렇게 자동으로 하게 돼요. 노래를 뭐 네. 틀거나 옆에서 하길래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음식 주문할 때도 음성 인식으로 음성 인식으로 주문을 하는 기술이 주문은 안 했는데 노래를 바꿨죠. 노래를 바꿔준다고. 노래를 바꿨다. 네. 신기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네. 특정 걸그룹의 네, 노래. 걸그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방 좋은 아이디어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떤 아이디어? 요새 뭐 저기 음식점 가면 네. 이렇게 그 키오스크 터치로 있잖아요. 키오스크 맞아요. 하잖아요. 음. 그냥 이렇게 말로 좀 편하게 뭐 줘 이러면 알아서 주문해주고. 근데 옆에서 떠들고 해주면 좋을 있으면 것 같은데 이제 알아들어야죠. 사람처럼. 인식률을 높여. 네, 인식률을 높여 사람처럼 아니면 만들어야죠. 표준어뿐만 아니라 이제 사투리까지 다 섭렵해서 그렇죠. 이거 도 이러면 이제 바로 주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까지 되면 편리하겠네요. 이것도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어디 가서 음성 인식 기술을 해봤는데 사투리를 쓰셔서 끝끝내 주문을 못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 빅데이터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 저처럼 서울말을 좀 배우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서울말은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부장님은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거 없으세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것들인데 뭐 등을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서 뭐 끌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선풍기의 강약이라든지 각도 조절 뭐 껐다 켰다 이런 것도 되고 세탁기가 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다 됐다고 이제 알림을 주거나 좀 쓸데없는 그런 기능들도 있던데 그런 거 빼고 가격을 낮추면 차라리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러게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쓰시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젊은 세대도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것들만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것들 말고 뭐 이게 이제는 약간 그러니까 일상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없으면 선풍기가 이거 안 돼? 옛날 구형이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에어컨이 안 돼? 이 구형이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일상에 좀 많이 침투해 있는 것 같고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발전되는 그런 네.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끝인가요? 끝이죠. 클로징이 너무 급 마무리. 선풍기, 세탁기 이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신기해졌죠. 근데 이제 이 IoT를 보면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사물을 그다음에 전자기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과 시장의 방향성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카메라 모듈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7%대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연평균 6%의 성장률, 이미 많이 고성장을 했죠. 그래서 뭔가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이 화면이 계속 커지다가 네. 이제는 화면이 커지다 못해 이제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상소문 에디션이라는 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롤러블 폰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쫙 펴가지고 화면을 확장시키는, 화면을 그렇게 해서 더 키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다이내믹한 출하량 증가는 나타나고 있거나 전망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 수준 또는 연 6% 성장률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은 연평균 29%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XR 디바이스 쪽으로는 연평균 97%의 성장이 앞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성장률로 따지면 이만한 시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업을 한번 이렇게 쫙 나열을 해보면요. 네. LG이노텍, 삼성전기, ITM 반도체, MC넥스, 솔루엠, 파트론, 옵트론텍, 자화전자 등 여러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사원분들께서 네. 방송을 봤으면 그리고 이 시장이 좋다면 어느 기업에 그래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 또는 이 기업은 조심하자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련하게 부장님들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시그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기업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좋고요. 친절하게 두 개 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전 리포트 아침 방송을 통해서 솔루엠과 네.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삼성전기가 기술력 경쟁 측면에서는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종이라고 있습니다. ESL이라고 하는데 그 전자종이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솔루엠이 있어서 결국엔 한번 납품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가지고 와서 매장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 거기까지 좀 길게 나가고 있는데 글로벌 상위 3개 기업 중에 내년 정도 되면 세계 2위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솔루엠과 삼성전기를 각각 뭐 AI, IoT 그리고 자율주행 한다면 두 기업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차트도 좀 바닥이었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본다면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씩 모아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삼성전기를 볼 때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 부장님과 이 부장님께서는 조심하자 또는 이 부분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기업들 한 가지씩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대부분 좀 낙폭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신 것 중에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저도 솔루엠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도 양호합니다. 기업적인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솔루엠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면서 옆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 첫째 좀 지금은 박스권장만 잘 노려가시면 단기적으로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수익을 좀 내실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어가시면서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일단 보안 관련된 4차 산업은 보안이 필수이기 때문에 IoT 기술 중에서는 보안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안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차 산업의 모든 전방향 산업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주가도 거의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10,000원대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산업군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특정 섹터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권에서 주가가 10,000원 이하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랬고 요즘에는 살 수 없이 굉장히 좀 무거운 것들이 많으니까 분할도 하고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이거는 좀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안 측면은 네. 굉장히 또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해킹되면 그렇죠. 엄청난 하나 인명사고로 뚫리면 다 발생될 수 뚫립니다. 있는 거고 음. 그렇죠. 집에 들어갈 때도 휴대폰으로 인증하고 네. 들어갈 수도 있고 맞네요. 네, 은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삶은 좋아졌지만 이거 핸드폰 하나만 해킹해버리면 사실 다 맞아요. 뚫리는 거거든요. 네. 내 모든 삶 자체가. 지문도 들어가 있고 네, 일단은 보안 관련해서는 주의하시면 안내를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안 관련된 팁도 개인적으로 좀 다른 네. 걸 말씀하신 아, 것 같은데 네. 일단 안랩도 관련은 있잖아요. 다른 그렇죠? 것도 말씀해 주시죠. 써니전자. 쏘셔서 그런가요? 이건 이제 네. 철수 형님 관련주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보안 얘기를 하시니까 맞아요. 보안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안랩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네. 제가 오늘 괜히 그렇죠. 초록색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전혀 저는 정치색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책을 네. 네, 관련돼서 우리 사실 이 우리 부장님. IoT 네, IoT로 돌아가서 그
질문이 사실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들 이제 기업들을 한번 쭉 봤어요. 저는 이제 사실 차트적으로 자리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섹터기도 한데 또 우리 허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섹터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쫙 봤는데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좀 차트적인 부분들은 피하고 일단 기업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 지금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XR이 굉장히 이제 좀 성장성이 큰 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 납품하는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특히나 이제 삼성향 같은 경우는 파워로직스의 실적이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진 이유가 기존에 이제 이 카메라 모듈 납품 단가가 15,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이렇게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삼성이 이제 또 스마트폰 가격을 인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원가 절감을 위한 부품사들이 좀 피를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이제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좀 분석을 통해서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딱히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거는 없더라고요. 뭐 뭔가가 좋으면 뭔가가 좀 아쉽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기 정도면 사실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 기업들도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 뭐 2개나 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믿을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뭐 부실하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 얘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키워드 중에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 좀 찾아보니까 이노뎁이라는 회사가 이노뎁. 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노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이 메타버스 서버를 플랫폼으로 삼아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기업을 못 찾아서 네. 괜찮은 기업을 못 찾아서 일단 제외하고 뭐 주제 안에 있는 자율주행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노뎁이라는 기업이 눈에 확 띄어서 일단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 붙어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네. 옵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3년 연속 적자 나고 있는 기업들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못하면 관리 종목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별도 재무제표로 보셔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좀 솎아내시고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 부장님은 이 IoT랑 인터넷, 사물 인터넷 네. 관련해서 보안이 좀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또 강조를 해주시면서 네. 산업을 볼 때 정말 다양하게 투자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장님께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적자 기업이나 부실 기업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낮아진 기업들, 관리 종목 지정된 기업들은 피하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굳이 보자면 이노뎁이라는 기업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노뎁이 저는 약간 생소한 기업인데요. 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뭐 사실 그렇게 뭐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크게 했던 건 아닌데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6월 달에 상장하고 한 4개월 정도 상장된 지 네.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보통 이제 CCTV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 관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메타버스 쪽으로 이렇게 뭐 진행을 한다. 영상 인식 AI 기술 보유 국내 1위 업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데이터 처리 솔루션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보통 신규 상장주들 상장하고 나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네.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오버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전체 지분의 한 1.3에서 5% 정도
네.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도 좀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괜찮게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의 뭐 시세가 한 번 정도 좀 강하게 짧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뭐 너무 큰 이렇게 막 기대치를 갖고 수익률을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한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체포 종목으로 넣을까요? 이노뎁이 지금 공시가 네. 7시 반에 나왔어요. 네. 그래요? 공시를 보면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경계용 CCTV 사업에 있어서 입찰 절차 중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돼서 낙찰자 지위가 다시 유지된다라는 의미의 공시가 나왔는데 네. 그게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7시 30분이 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노뎁은 굉장히 호재로서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체포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러게요. 사이렌 올려주세요. 갑작스럽게요. 네. 그래서 이노뎁 같은 경우도 이 부장님께서 오. 픽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그러니까요. 역시 감이 부분까지 좋으세요. 오늘 보면 뭐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보안 그리고 이노뎁이라는 기업까지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산업의 방향을 보면 그래도 시장에서 우리가 장기든 단기든 하나하나씩 챙겨갈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나오는 아주 유익한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와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쉽네요. 저희가 사이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튀김 굉장히 지금 네. 당황해하셨어요. 갑자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이럴 때 딱 철컹철컹 종목을 체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쵸? 대본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마지막 체포하는 기회를 종목을 드리죠. 정말로 보신 것 체포를 하실 겁니까? 체포합시다. 그럼 네. 이노뎁 오늘 체포 가겠습니다. 네. 사이렌이 사이렌은 안 없지만. 울리면 의미가 없는데. 네, 네. 만약에 체포를 하신다고 하면 체포하시겠어요? 체포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노뎁 체포됐고요. 오늘 이제 세 가지의 꼭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자율주행도 말씀을 드렸고요. 카메라, 자동차 한 대당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대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100%에 육박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XR 기기,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XR 기기에도 카메라 모듈이 XR 기기 한 대당 최소 5개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AIoT, AIoE 여러 가지의 전자기기를 통합해서 컨트롤을 지금 내가 무엇으로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다들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도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역성장까지는 올해 내년은 전망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뭐 접거나 옆에서 펼치거나 하는 스마트폰 시장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 시장을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석영의 부장들을 보면 그 이외의 시각으로도 여기를 바라보면 보안이나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노뎁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을 정리해보면 솔루엠, 삼성전기, 이노뎁 그리고 네. ITM 반도체 이 정도까지도 종목이 다양하게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주를 산업의 방향을 보고서 농사짓는 마음으로 투자에 임한다면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도 추세 저점에서는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용기가 나려면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용기가 나는 것처럼 그런 공부를 통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추세 저점에서 저렴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 나온 종목이 주도주로 변화할 수도 있지만 네. 오늘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나도 같이 올라가야지 하다가 결국
이른바 시장의 은어로 표현하자면 설거지하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기업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발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허 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발제 주제가 굉장히 핫한 단어들이라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회의록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발제위원은 허반석 부장님이셨습니다.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 스마트폰, 자율주행이라고 키워드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세 분의 부장님들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산업부장인 우리 허 부장님은 산업의 방향을 보고 농사짓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테마부장인 우리 이 부장님은 미래에 베팅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최 부장님이시죠. 정보부장 최 부장님은 환호보다는 실속을 챙겨보자라고 한 줄 정리해드렸습니다.